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스타트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경제 주식을 마무리하는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경주마 분위기 후끈 달아오르게 해줄 사람입니다. 방송인 허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자, 지난주 네. 수요일 날 제가 이 투자자분들, 개미분들을 대변해서 열변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회수가 3일 만에 10만을 넘어서면서 엄청난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러분 편만 듭니다. 예,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하루 마무리해주는 정철진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경주마는 제가 나오죠. 네. 정철진입니다. 냉철하고 냉혹하게 분석을 하되 재미는 좀 갖추자. 네, 조금 갖추자. 네. 좀 약간 자연스럽게 하자라는 이제 룩을 추구하고 있고요. 쇼크는 주지 마시고. 네. 네. 그러나 이제 쇼크도 좀 나옵니다. 쇼크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예.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좀 상승한 채 경주마를 하면 늘 기분이 좋은데 글쎄 말입니다. 잘 안 돼요. 최근 들어가지고. 예. 그러나 이런 점도 오늘 반영하면서 핫 이슈들 또 우리 또 초대 게스트와 함께 또 굉장히 유용한 팁들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 한 분 더 모시고 오늘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해 주시는데 예.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하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왜 빠지는 거야? 네. 전부 다들 제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야 심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대만도 상승을 했고요, 네. 중국도 상승을 했어요. 음. 근데 우리 시장이 하락폭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장 막판에 약간 반등을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끼리 얘기를 오늘 왜 빠지는 거야? 네. 엔솔 때문이야?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오늘 뭐 셀트리온 때문이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도 좀 네. 찝찝해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2,900선이 붕괴가 돼서 이 얘기부터 하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급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팔고 있고요. 뉴욕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시행됐던 네. 긴축, 우리는 금리 인상이고요. 이제 미국은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 또 약간 이견은 있지만 QT, 양적 긴축. 이게 저기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처럼 계속 걱정이 된다. 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이슈를 좀 보면은 우리가 오늘 또 얘기할 이슈입니다. LG 엔솔, 네.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자금 이동들, 약간 수급이 약간 꼬이는 이런 부분들 하나. 그다음에 대형 종목 중에서는 역시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하락폭을 좀 무리만 아시아증에서 키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오늘이 걱정이 마지막 날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 부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3,050포인트에서 깨고 내려가서 3,050포인트를 지금 4개월 동안 못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해서 한 4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위쪽의 확률과 기대값보다 아래쪽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심리 작태는 위축된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가 위축된 것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약간 이제 화가 이만큼까지 나 있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것이 연초부터 있었던 오스테 임플란트 얘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문적 분할에 대한 우리의 이제 좀 화를 나게 하는 그렇게 요인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중간에 뭐 매도 팩토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은 또 셀트리온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있었죠. 카카오뱅크 매도한 거.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오늘 보면은요, 오늘 거래 대금이 10조가 안 됐습니다. 10조가 안 되는 거래 대금인데도 많이 하락한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허준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네. 지금 나하고 같이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되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적은 네, 아니 그래도 이게 이름이 없는 회사가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거래량이 예, 안 예. 움직일 수가 있지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게 무섭지. 그때 저는 오늘 박병창 부장님 나오는 거는 몰랐습니다만 예. 너무 적절하게 네. 나오신 게 뭐냐면 네. 이 거래에 따라서 또 예. 이제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도 쓰시고 하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아무 거래도 없을 때 예. 그때 이 투자자들 개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가 너무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항상 시장에 순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가 없을 때는 사실 매수도 매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은 멈춰 있지는 않아요. 시장에 거래가 없을 때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찔끔찔끔 빠지는 게 더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대규모 거래가 터지면서 아예 양봉이 나면서 올라가든지 아예 음봉이 나면서 빠지든지 하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반전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을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거래가 없이 움직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서 그냥 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힘들다 이런 표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는 거래량이 크게 없을 때에는 내가 대처할 방법이 사실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근데 팔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정보를 좀 팔려고 해도 거래량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 유동성이 부족해,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래가 있는 종목을 하라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이 거래가 없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을 좀 팔려 그러면 밑으로 한 3%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거래가 많이 발생이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순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심리는 지금 위축된 상황에서 야 이거 지금 내가 반등을 언제 지금 나와야 되느냐 이런 심리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의 포인트는 못 찾고 있고 답답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죠. 이제 내일이죠? 18일, 19일 양일간 초대형 기업 공개라고 부르는 LG 에너지 솔루션 있습니다. 자, 이거 주목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목할 점이 많죠. 이게 뭐 좋은 쪽, 나쁜 쪽 둘 다 있을 텐데 좋은 쪽이라고 하면 어쨌든 초대형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정말 뭐 알짜 회사가 상장한다는 점은 또 좋은 점인데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노케했던 물적 분할의 뭐 시초 LG 회학에서 뛰어나왔던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어떤 문제들 그것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또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수급을 얼마나 빨아들이느냐.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이제 증거금리 차이 때문에서 뭐 일경이 뭐 베팅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는 개인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개인들은 얼마나 바라볼까? 개인들의 수급 액수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것은 27일 상장인데 지금 공모가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작년 초 좋았을 때가 이제 따상, 따상상, 뭐 따상상상 뭐 이런 이슈였었는데 따나 될까? 따는 될까? 하고 그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LG 엔솔이 못 버틴다면 뭐지 그저 뭐 악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수급만으로 봤을 때 그게 코스피에도 큰 변곡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늘 지켜야 될 콘크리트가 PBR 1배. 전 저점이 2,820, 약간 밑으로 가서 2,780. 여기 진짜 콘크리트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기 근처까지 가냐 안 가냐도 LG 엔솔이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것도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삼성전자 국민주 만든다고 했는데 뭐 10만 전자 된다. 뭐 다들 거기에 물려 있을 때 여보세요 여기 90층에 95층에 사람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 국민주가 됐을 때 결국은 개미들 다 털렸잖아요. 이 물적 분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LG화학이 만약에 지금 국민주가 됐다. 국민 아무도 불만 없습니다. 근데 국민주 된다고 하니까 바로 물적 분할 나왔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국민이란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는 어떤 이 원흉이 기본적으로 여기 시발점이 이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개인 입장에서는 나 여기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니, 많이 글 올라왔어요. 유사한 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경이 몰렸다고 그래요. 네네. 일경이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실제로 뭐 증거금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증거금이 우리 개인들처럼 전부 다 넣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숫자, 그런 거예요? 그냥 숫자를 써내는 거니까. 일경 우리, 자체가 우리는 뭐 1억을 한다고 그러면 1억을 내야 되잖아요. 기관하고 근데 외국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기관하고 외국은 좀 다르죠.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내가 써낸 돈의 금액이 그만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돈 자체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래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일경이 어쨌든 뭐 그게 돈이든 뭐 증서든 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다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청약된 만큼만 자기가 돈을 넣으면 되고요. 기관들, 외국인들은요. 그다음에 그 안 된 돈이 더 많잖아요. 그냥 써낸 거잖아요. 그거는. 써낸 건 근데 없는 거죠. 개인들도 있잖아요. 개인들은 이제 넣었다가 청약 받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1억에 한 9주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9주면 1억 넣고 9주면 30만 원이면 270만 원이잖아요. 네. 270만 원. 나머지는 그냥 9주 받고 나오는 돈이니까요. 그 돈은 주식에서 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간 경우는 다시 빼서 다시 주식으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지 않고 아예 그것만 전문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빼서 거기 들어갔다면 그걸 청약 마치고 나면 다시 은행으로 가겠죠. 네. 원래 자기 자리로 가는 거죠. 그 돈은. 어.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그날 지금 30만 원으로 고무가 상단으로 30만 원 지금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날 플러스는 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는 모르겠지만 따상은 아니더라도 플러스는 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랬다가 바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이게 뭐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6개월 보호회수를 얘기를 했는데 있죠. 네. 외국인들은 지금 안 써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팔겠다는 의지가 그럼 지금 바로 팔겠다는 팔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날 LG에너솔루션이 곧바로 지금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네. 92조가 시가총액이 92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2위고 이게 지금 3만 원이면 70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또 곧바로 상승하면 3위로 시작해서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빠진다. 그러면 지수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네.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좀 공격적인 분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때 만약에 이게 만일 하락한다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게 하락을 하는데 다른 것들을 받쳐주지 못하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걸 받쳐주면서 올려주면서 지수를 좀 받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왜곡이 발생이 되고 왜곡이라고 하면 뭐냐면 LG에너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에는 다른 거 팔고 가야 되니까 어차피 시장이 떨어질 거고 얘가 상장하고 나서 얘가 떨어지면 떨어질 거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진입을 여기 해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러면 예상 외 시장이 단기적인 급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예. 것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근데 이해하시면 지금 됩니다. 다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가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증권사별로 다르잖아요, 이거. 예, 다 다릅니다. 받는 배정 액수도 다르고, 배정 그죠? 수도 다르고, 수도 다르고. 예,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 알아봐야 되는 거고. 저는 알아봐요. 여기서 박 부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네, 그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많이들 원한다. 예, 근데 제 주변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혹시 예. 이 공모주 청약을 하는 비중을 예. 개인이 얼마나 했는지, 기관이 얼마나 했는지, 외국인이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볼 수 있나요? 나오죠 이제. 그럼 개인의 비중이 큰가요 지금? 아직 저 내일 청약이 내일이잖아요. 아 내일부터 시작. 예, 예. 아니, 내일하고 그동안에 그래서 예상을 컸죠. 못 하는군요. 그동안에 컸죠. 그러니까 많이들 했지. 저는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예. 저 개미의 입장에서 예, 예.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너무 이렇게 예. 요 단어는 좀 그렇고 예. 좀 이렇게 약간 좀 이게 눈치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시장을 갖다가 너무 먹기만 하는 듯한 느낌. 기관은 크게 움직이니까 그게 뭐 안 될지는 예, 몰라요. 예, 예,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네. 혹시 그러면 이 예. 공모주 청약을 시작하고 예. 돈이 엄청 몰렸잖아요. 네네. 자기가 써낸 돈이 크잖아요. 예, 예. 근데 개인들이 우리 많이 안 할 거야 예. 하고 빼가지고 해버려. 예. 이쪽으로 비중이 막 넘어가. 예. 그래서 만약에 엔진솔이 떨어지게 되면 예. 청약한 사람들만 손해고 예. 시장에 안 들어간 개미들은 예. 손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들은 많이 배정을 받으면 주가를 올리겠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리겠죠. 이거 남의 손에 이렇게 놀아놔도 됩니까 우리 그래서 시장?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해도 먹는 시장이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뭐 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주식 투자를 또 머니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쪽에서 우리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우리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이퀄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많은 돈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좋은 주식으로 만드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머니게임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투기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 곳이긴 해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말씀을 드려보면 대답을 드린다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조금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굳이 자기들이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엄청 배정을 받았어요. 그럼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나머지 자금들이 있으니까 주가를 좀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자, 공모주 청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반등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제약 바이오주 이게 빠지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 코로나19
때문에 뭐 화이자 이런 것도 있지만 범 바이오들이 2020년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시장은 좀 똑똑하다라는 걸 좀 바라보면 이렇게 오미크론이 극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지금 뭐 뉴욕이라든가 해외에서는 좀 돌아가잖아요, 실물 경제가. 그렇다면 이쯤에서 먹는 치료제와 함께 이쯤에서 좀 코로나19가 한 번은 좀 주춤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바이오에 대한 뭐 기대감들, 성장성들이 좀 꺾였다는 거 하나. 여기 플러스 알파 긴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긴축과 유동성이 돈이 많으면 네. 실적 안 나오고 꿈을 먹고 자라는 건 어찌든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렸고 국내로 보면 역시 우리나라 바이오의 대장주인 지금 셀트리온과 관련된 뭐 노이즈들, 예. 이슈들 이제 이 문제가 같이 있으면서 눈물의 바이오 지금 이런 1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저는 이제 1, 2번만으로도 큰 악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돈 마르는 거, 유동성 긴축과 함께 코로나19라는 마치 대전제, 바이오의 대전제까지도 힘을 잃는다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부분적 개별 종목의 이슈까지 좀 터져서 물론 이제 또 JP 모건 헬스케어 포럼도 있고 이제 이런 거 하면 좀 나옵니다. 이제 탈출도 일부는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좀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네. 저라면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서. 한 걸음. 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정확히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번에 더 떨어진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있잖아요. 네. 12월에 항상 움직여요. 12월에 이미 많이 올라서 그때 이제 이벤트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시작해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종목들이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4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실적 시즌 되면 빠졌다가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실적 시즌 끝나면 그때부터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모멘텀을 올랐다가 실적 시즌 또 빠졌다. 이런 특징을 좀 가져요. 전반적으로 지금 1월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났죠. 뭐 그리고 또 악재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은 전반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자체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제약 바이오주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 유망 섹터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섹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리고 알아봤다면 언제 내가 들어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언제 나오는 게 좋은가, 투자의 기술, 타이밍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과 신호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가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두 다들 그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냥 사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이 앤 홀딩. 그래서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의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 실질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단히 그 타이밍을 어떻든 간에 좀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좀 더 비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사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하고 그러면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되는 순간에 사는 것하고 봤을 때 우리는 하고 싶은 거는 그 타이밍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네. 좋은 주식이 되는 순간에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 그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보이죠. 사람들이 사는 게 명확히 보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고서 네.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그럼 거거든요. 2020년 한 4월 같은 경우 얘기하시는 건가요? 2020년 4월이라고 하면 폭락했다가 올라왔을 네. 때 폭락했을 네. 이제 그건 폭락이니까 저가 매수를 한 거고요. 처음에 들어갔던 것들은 소위 그거 스마트머니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 연기금이 똑같이 했어요. 연기금이 거기에 5조 정도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다 팔고 나왔어요. 스마트머니. 연기금이 스마트머니 단기 거래를 했어요. 그 순간에. 그런 거래를 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약간 좀 그 순간에 들어간다는 건 좀 타이밍상으로 좀 판단하기 어려운 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원위치했다가 그 다음 상승할 때는 확실히 신호를 줬어요. 네. 굉장히 거래가 활발히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신호라는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개별 기업, 주식시장에도 그렇지만 개별 기업에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고 계시는 종목, 여러분 보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야 이거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갈지 몰랄 것 같아.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사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꾸준히 어떤 정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 눈에 다 보고 수가 없잖아요. 전 종목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 매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걸 찾아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 거예요. 지금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좀 웃긴 질문입니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죠. 지금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주가의 가치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평가다. 삼성전자를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늘상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식이니까요. 삼성전자를 지금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니까 대충 PR이 한 20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요? 예, 가치가 이게 낮은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워서 저는. 살 때 아닌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20배가 안 되죠. 네. 50조가 넘는데요, 영업이익이. 아니 왜냐면 예. 영문이 잘못한 건데 그러면 영문 보고 영문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50조인데 시가총액이 500조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배에서 12배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11배에서 12배 정도 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지워야겠는데요.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사고 싶은 주식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뭐 많이 빠졌다가 약간 반등 줬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하는 건지 팔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타이밍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음. 이 타이밍을 이제 길적 분석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길적 분석의 양봉이나 음봉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사람들의 그냥 심리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어떤 분위기가 됐을 때 나도 같이 동참을 하는 거고 모두 다 팔고 싶어할 때 동참을 하는 거지. 나 혼자 먼저 남들보다 먼저 내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는다. 그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타이밍을 자기가 이렇게 맞춘다는 건 실제로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타이밍도 절묘하게 들어가야 기가 막힌 거고 나오는 거예요. 그 위험 회피할 수 있는 거. 네네. 이런 포인트나 시그널은 없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질문 주신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길적 분석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일단 시장에 뭐 역사적으로 있었던 투자의 그룹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시장의 상투는 거래량 크게 실으면서 음봉이 발생하든지 네. 아니면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형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주도 섹터에서 주도 종목이 무너지는 이 세 박자가 맞아주면은 이건 상투를 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삼성전자가 빠지고 그리고 카카오가 빠지면서 네이버가 빠지면서 야 이거는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통들 얘기를 해요. 근데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네. 그 종목이 어느 날 봤더니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음봉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십자형이 발생하든지 이러면은 파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남들이 파는데 나 혼자 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같이 동참하자라는 게 매도 시그널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건 길쭉 분석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냥 통장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명확합니다. 탐욕이 생길 때 파는 거고요. 모두 다 공포 심리에 사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 탐욕이 길적 지표로 어떻게 나느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음봉 또는 십자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 분석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야, 그 타이밍 딱 느껴지는 게 10만 전자 가자라고 했을 때 팔았으면 샀다는 거예요. 팔았어야지. 그죠? 그 탐욕이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때 차트 보시면요. 그때 1월에 하루 거래 대금이 40조였습니다. 지금 10조도 안 되죠. 네. 네. 그때 40조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1, 2, 3번을 묶어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제가 지난번 댓글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개미 투자자 분이신데 네. 내가 그래 알았어요. 허준 씨 말대로 공부라도 내가 생업 때문에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든 공부해 볼 테니까 시험 범위 좀 좁혀달라고 좁혀달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약바이오가 그 실적 발표를 하는 시즌에 떨어지고 네. 일반적인 패턴에서 네, 네. 일반적인 패턴에서 떨어지고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슬근슬근 올라간다. 네, 네.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그럼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떨어지고 끝나고 나면 예. 제약바이오에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그러면 예. 요런 거 좀 공부 좀 해보면 그 제약바이오 중에 좀 옥석을 조금 가릴 수 있다라는 예. 혹시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공부해서 나올 만한 이 지표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항암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분석해서 공부한다는 안 게 되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투자할 때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건 재무제표를 공부하잖아요. 가치 네. 분석을 하잖아요. 제약바이오 정보를 특히 바이오 정보를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요. 네. PDR만 안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돼요. 걔는 그쪽은 드림이니까 이슈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의 핫 이슈가 뭐냐?
거기에 맞춰 가는 거죠. 뉴스를 속보를 예,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가는 게 하겠네. 가장 이제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뇌질환 관련된 게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올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뭐 실전 투자에도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IT 하드웨어가 새로 신기술로 간다. 한마디로 표하면 신기술로 간다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제약바이오의 신기술이 뭐겠습니까? 원격 치료? 그렇죠. 원격 의료 보통 네네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AI에 인한 네네네. AI로 인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철강주 얘기할 때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경제에 있는 철강주에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철강주 중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 네. 또 전기차의 열 손실이 덜하게 만드는 철강의 기술력이 있는 그런 철강주를 사야 되고 화학주를 사고 싶다. 그럼 화학주 중에서 지금 올라가는 쪽 보면 수소 쪽이나 아니면은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반도체 소재 쪽이 뜨는 거잖아요. 전통 화학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 정유로 뜹니까? 2차 전지로 뜨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바이오 중에서도 뭐 소위 그 AI 뭐로 인한 임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의 바이오들이 있어요. 네. 제약 회사들 중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 비전을 알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2022년에 유망 업종 섹터로 들어갔는데 내가 미래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네요. 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네. 제가 직접 그런 회사들을 방문해서 촬영을 한 적이 네.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수만 장, 수십만 장의 비슷한 예를 들어 MRI 사진을 탁 해가지고 예. 이런 패턴일 땐 이런 병 네. 이라고 AI가 잡아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오진율이 음. 기존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 의사 네. 선생님보다 오진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우리나라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지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있는 곳들을 찾아가는 게 예.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항상 주식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령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내가 물렸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이 주식이 이만큼 가치가 갈 거라는 걸 희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갑자기 희망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그 명품 시계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흐뭇해하잖아요. 네. 네. 명품 백 그리고 구두 이런 왜 흐뭇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그걸 가지고 오면서 흐뭇해하는 내 마음의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똑같이 주식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AI 신약이나 신약 개발에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설령 한 마이너스 15%, 20% 났다고 쳐요. 근데 이 회사는 결국은 좋은 회사가 돼서 나한테 더 좋은 결과를 날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건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다릴 수 있는 기본 포인트가 뭐냐? 성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영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도 똑같이 옛날에 있었던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유망주를 볼 때 우리가 CS 2021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예. 거기에서도 우리가 유망 주식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시점에 그거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가 한번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서로 한 말씀, 저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말씀 한번 나눠보면요. 지금 시장에 이슈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시킬 거잖아요. 금리 인상 기에는 성장주는 팔고 가치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과거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금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론가께서는. 저는 그래도 고물가주를 올해는 예. 네. 뽑고 있습니다. 오.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뽑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 기업으로 들어가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우리 한국 주식 시장만 해도 소위 말하는 물적 분할부터 해가지고 네. 뭐 이런 진짜 잡일 때문에 오히려 예. 느닷없이 막 그 뭐 이런 사고들. 예. 그래서 저는 아예 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냥 알로 예. 원자재를 예. 네. 그냥 들어가는 게 어떨까. 예. 왜냐하면 원자재로 간다. 이게 거의 머리와 꼬리 같은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못하면 인플레이션도 없는 거고 예, 네. 인플레가 있다는 건 예. 이미 원자재 가격은 올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포트 구성 자체에서 예. 이제 원유 ETF라든가 예.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은. 네. 원자재 네, 있죠. 원자재 ETF 이제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들 예. 좀 섞는 그러니까 기업으로 가긴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플레가 같은 인플레나 예. 과거의 문법은 아니니까. 네네. 그러나 결국은 예. 원자재만큼은
피해가지 못한다. 네, 그래서 저는 원자재 쪽으로 오히려 근데 가고 시장에서 있어요. 보면 지금 원자재가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평론가님께서 원유하고 은 얘기하셨거든요. 네. 원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일주일 됐는데 예, 그건 많이 뭐- 올랐어요. 그건 일주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냐면 항상 우리 개미들한테 우리 방송에서 요 얘기 집중해서 들으면 다음 주에 얘기할 때는 다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오늘 보고 왔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그 얘기에 잠깐만 대해서? 좀만 더 하면 저희 예, 앞뒤 같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원자재가 여기서 예. 꺼진다? 예. 그럼 솔직히 말해서 다시 제약바이오죠. 왜냐하면 돈은 이렇게 풀린 상황에서 예, 예, 예. 인플레는 또 잡힐 테니까 예, 예. 또 꿈으로 가야 되니까 어허. 이때는 걱정은 없는 거여서 예. 저는 역설적으로 예. 하여간 고물가주에서 옛날 고물가는 아니지만 예, 네. 좀 원자재를 뭐 탑픽을 뽑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반론을 예. 얘기하려고 그런 예, 거 아니고요. 예, 예. 서로 좀 다른 각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원자재 쪽은 저는 뭐 왜 금을 우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금 생각 안 하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때문에. 금의 대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비트코인 때문에 금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경기와 또는 앞으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질문은 그렇게 드렸는데 뭐 일단 그 부분에 제가 뭐 반론이나 공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과거에 금리를 올렸을 때에 가치주를 사라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사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었냐면요.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서 수요가 회복이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수요가 발생되고 인플레이션 발생되고 금리 인상을 한 거니까 경기 민감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올해 저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게.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그리고 양적 긴축은 좀 다른 얘기예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수요단에 수요가 견인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게 아니고 공급망 왜곡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는 둔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수요단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시장은 참 어쩔 때 보면 되게 바보스럽게 움직이는데요. 이 스타일 펀드들은요. 금리 올라가면 실제로 성장률 하락합니다. 이번에 보세요. 나스닥 하락했죠. 다우 하락 안 했어요. 별로. 나스닥은 훨씬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왜? 금리 인상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2015년 12월 16일 날 금리 인상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동안 나스닥이 20%나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 이후에 어떻게 했냐? 전부 고점 돌파하고 다시 목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이끌었던 게 빵주들이고 그들이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 이 부분은 과거하고 이번하고는 사뭇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성장주는 지금 당장 눈에 빠질 때는 볼 때는 나스닥이나 성장주 하락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사야 된다는 것도 나는 좀 두렵고 그렇다면 또 경기 민감주 사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 민감주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경기 둔화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둔화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 민감주도 아니고 그럼 성장주도 아니고 그럼 하락하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강주든 화학이든 정유든 건설이든 기계이든 국영제에 있었던 시크리컬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신기술로 같이 가는 기업에 골라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성장주도 아까 제약바이오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이익을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때려 맞는 데가 어디죠? NFT. 얘네는 이익을 끌고 가지 않잖아요. 신기술에 의해서 성장으로 가는데 이익을 끌고 가는 기술주들, 성장주들, 얘들은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출렁거림이 있을지언정 오히려 그때 사야 된다. 얘들은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스타일 펀드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장주 막 때려버려야 돼. 지금 아크케이 펀드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4천억 빠졌대요, 하루에요. 엄청나게 돈이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장주들 때려 맞고 그러면 이제 가치주 가야 돼라고 했을 때 가치주를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특히 매매가 빠르지 않은 개인 투자들이 그걸 갖고 가다가 또 쭉 올랐을 때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올랐을 때 또 고점에 물려가지고 또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슨 뭐 주식은 항상 기업 실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안에서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것, 그리고 가치주 안에서는 성장을 바탕으로 가는 것. 이렇게 그냥 같이 가야지 이걸 입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좀 위험하다. 실적이 생각합니다.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CES에서 핫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핫 이슈들 몇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네. 뭐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불러볼게요. CES에서 기술주들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현대차는 자율주행, 로보틱스의 결합, 메타 팩토리 구축 요거 발표했습니다. 네. 소니는요. 소니는 전기차 법인인 소니 모빌리티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네. 포드는 자동차 하겠다는 포드는 거예요. 네. 역사수 신고가 냈습니다. 이 와중에 역사수 신고가 가격이에요. 포드가 전기차 양산 체제로 캐파 구축을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신고가 났어요. 네. 또 이슈가 뭐였냐면 벤츠였어요.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주행 전기차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애플은 또 뭘 발표했냐면 자율주행 전기차. 네. 요걸 발표했거든요. 요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번 CES에서 전부 다 뭘 얘기한 거냐면요. 작년에는 전기차가 이슈였잖아요. 네. 테슬라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기업도 엄청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전기차가 없어진 게 아니고 전기차 앞에 한 단어가 더 생긴 거예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생긴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슈는 전기차는 성장 산업은 분명히 맞는데 앞에 자율주행이라는 게 붙으면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간 거거든요. 덧붙여서 좀 더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전기차는 향후에 우리 소연결 시대라고 얘기하는 4차 산업에 어쩌면 정말로 모든 게 혼합되어 있는 총합이라고도 저는 네. 보여져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기술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레이더, 라이더라는 기술력이 들어가죠. 그것을 일단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으면 얘가 이걸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들어가고 MCU가 들어가고요. 또 이것이 초저지연이어야 돼요. 통신이. 끊기면 안 돼요. 또. 끊기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초저지연이 굉장히 빠르고 끊기지 않는 통신 기술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런 통신 기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멀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AI와 로봇 기술과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게 만드는 것이 4세대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숨가쁘게 얘기했는데 네. 어마어마한 기술을 다 얘기한 거예요. 다 해당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소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소니가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LG는 안 만드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거는 잠깐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인 것 네네. 같은데 네. 첫 시간에 이제 탑픽을 자동차, 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자동차 중에서 역시 완성차를 저는 올해는 네. 탑픽을 보고 있는데 네네. 그때 그 자동차를 네. 가치주냐 성장주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전기차냐? 예, 맞습니다. 예. 왜 전기차겠습니까? 예. 유가가 저는 올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지금 우리 리터당 예. 이제 2,000원, 2,500원 시대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석유차 못 타죠.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탄다는 거니까 이거 그렇죠. 바꿔 말하면 뭐냐? 만에 하나 좀 유가가 폭락해요. 네. 지금 WTI가 예. 80달러가 아니라 60달러, 50달러 예. 갑니다. 저는 전기차 시대는 한창 뒤처질걸요. 내연기가 사람들이 잘 내연기가 거다. 예, 예. 탈 만큼 타겠지 예, 예. 굳이 왜 전기차에 예, 예. 베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를 바라보는 시선도 네, 네, 전기차고 전기차의 어떤 기술력 성장주처럼 네. 보이나 네, 네. 전기차 시대로 밀어올리는 것은 실은 저는 예. 이 원자재 대란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예, 네. 글린 예.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예, 네. 인플레랑 애가 얘를 밀어 제끼는 예, 예. 거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가는 지점은 같지만 예, 네. 그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차를 오히려 예. 고물가주가 예, 예. 자동차다. 예, 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예. 전기차로 네. 빠르게 그렇죠. 가는 이유는 그거다 말씀을 하셨고 예. 아까 이제 그런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단기간에 다른 거 이제 빠지고 막 이러면서도 LG전자 쪽 LG 관련해서 주식들이 좀 오르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는 그런 기술력에 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런 궁금증 없으세요? 왜 삼성이 전기차를 안 만들죠? 그러니까. 애플도 만들고 소니도 만들고 다 만든다 그러는데 네. 삼성이나 LG, 특히 LG는 LG화학, LG 에너솔루션 있잖아요. SK도 있고. 네. 그럼 자동차 껍데기 해가지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 다 할 수 있고. 예, 다 기술력 네.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만든다는 발표 안 하잖아요. 네. 그건 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의 가격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제가 그때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상당 부분이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래서 지금 배터리만 하기에도 지금 바쁘고 네. 엄청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 껍데기 만들어 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기술력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사실 예전에 평가절하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고객과 경쟁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가 있는데 LG가 만약에 자동차를 해버리면 예. 가장 많이 납품하는 그렇죠. 회사들과 경쟁이 맞습니다. 되니까 야 쟤네 거 배터리 쓰지 마가 될 수 있으니까 시기가 아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저 박 부장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주린이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네네, 정도 졸업하려면 저 거쳐가야 되거든요. 성장주인데 실적이 있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바이오인데 예.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이지만 실적이 나고 있는 예. 바이오 예. 뭐 IT 기업 뭐 이 인터넷 기업인데 예. 수익이 막 눈에 보이는 기업 예. 이런 거를 사야 되고 예. 구경제에서도 예. 성장이 보이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예, 이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 SK바이오팜, 예. 네이버 예. 그리고 뭐 만도 자율주행 만도 뭐 예. 약간 요런 느낌의 기업들로 좀 인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뭐 좋습니다, 여러분. 찍어드렸습니다. 예, 예. 자, 종목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니 그냥 그런 거에 합당하는 기업이 뭔지를 저는. 그 종목이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아닌데 그런 이런 거다.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꽤 많죠. 대표적으로 네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에 우리 반도체 그럼 디램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랜드 플래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 이런 기업들의 여러분 재무제표에 우리 HTS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네. 재무제표를 보면 얘네들은 실적이 매년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못 올라. 아, 삼성전자가 뭘 움직여줘야지 올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자기 차례가 와야 되는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1월에 고점을 찍고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번쯤 움직일 때가 됐어요. 왜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시장에서 뭘 우리 보냐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게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와중에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예요. 지금 신고가예요. 마이크론 네네네.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포드가 신고가예요. 네.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하고 반도체 아닐까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올라요? 예? 왜 얘는 이렇게 오는데 우리? 아, 그건 이제 시황의 측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심리적으로 지금 센티말도 굉장히 안 좋고 수급장으로도 안 좋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왜 이러냐? 미국은 좋은데 네. 우리나라 다 떠나가지고 그랬죠.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 네.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오죽하면은 공영방송에서 지난 일요일 날 하더만요. 그 우리나라 시장 이거 문제 있다. 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가 됐는데 그거는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긴축을 먼저 했어요. 작년에 금리 인상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번에 또 했어요. 거기다가 대출 규제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선반영받으면서 먼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시장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먼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은 영원히 안 돼가 아니고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는 미국보다 우리 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좀만 빠져도 우리는 더 많이 빠지니까. 네. 근데 반대로 오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어허.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 보면서 좀 힘 빠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예. 그러면 약간 질문을 바꿔서 예. 올 상반기, 예. 올 상반기에 단기 투자로 예. 좀 적합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어떤 섹터가 있을까? 요 정도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 명을 얘기하기는 좀 아니, 그런 섹터, 거 섹터로 그런 거 그럼. 같고. 그 네, 섹터는 네, 근데 네. 아까 다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자율 그리고 전장 부품 플러스 예.
뭐 OLED, OLED.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네.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되어 있어요. 실적이 되어 있는 쪽은 괜찮다고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지금 잠깐 질문 주신 거에 LG그룹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LG그룹주에서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해보면은 종목을 얘기를 하면은 그래 LG전자 사야지, LG이노텍 사야지 이러시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이 얘기를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오늘 아침에 됐네요, 제가. 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요. LG전자가 급등했죠. 오늘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애플 뭐예요? 헤드폰이 애플 헤드폰이 뭐 출시가 좀 늦을 수 있겠다. 뭐 그 내용 때문에 오늘 빠졌는데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게 빨리 나올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애플가 뭐 빨리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시장이 빠질 때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간에요. LG전자가 급등을 했던 이유는 벤츠 전기차에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것 때문에 LG전자가 이틀 동안 급등을 했었어요. 네. LG이노텍은 테슬라 전장 카메라를 공급 추진한다. 네. 요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투자를 한다. 그래서 LG의 손을 잡는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대형주 중에서요. LG그룹주가 제일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이 이런 기술력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LG전자를 말씀드리고 LG이노텍을 말씀드리고 LG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고 LG에너솔루션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LG전자는 벤츠 전기차의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OLED. LG이노텍은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전장 카메라라는 거예요. 전장 부품이라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때문에 뜬다는 거예요. LG 에너솔루션은 자율주행 전기차의 전장 부품과 그리고 대규모 수세 투자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장비주들이 부품주들이 요즘에 떴어요. 무슨 표현을 드리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좋은 거예요. 그 종목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맨날 그러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주투자할 때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투자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요. 보세요. OLED 관련주 포털에 쫙 나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쫙 나옵니다. 또 카메라 관련주 쫙 나와요. 지금 담아야 할 섹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 종목들이 포털에 가면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예. 연구해가지고 많이 올려놨어요. 이미요. 맞아요. 네.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포털에 다 올려놨어요. 네. 그런 종목들을 쫙 꼽아보면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면요. 이거 네. 제가 딱 얼핏 생각하기에 50개나 나옵니다. 예. 종목이 50개나 나와요. 이렇게 이것만 하면요. 그럼 그 50개를 쭉 놓고서 내가 다시 분류를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선두 종목이 있을 수 있겠고 선두 종목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못 올랐지만 오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거는 본인의 몫인 거죠. 거기서는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매니저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미래를 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어떤 엄청난 뭐 지적 능력이 있어서 먼저 사는 것 같죠.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나 요걸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죠. 이거 어떻게 보여?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겠죠. 조금 전에 예. 그 담아야 할 섹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가요? 버려야 할 섹터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버려야 할 섹터는 저는 국영제에 있는 것들 허허 건설 버려야 되는 겁니까? 국영제에서 네. 시크릿컬로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 거라고 허허. 생각하는데요. 이건 왜 그렇게 저는 보냐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죠. 네. 07년도, 06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5.75%였어요. 그랬죠. 네. 그랬다 제로금리 만들었죠. 제로금리 만들었다가 이후에 다시 금리를 서서서 올리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테이퍼링 했고 2016년도에 금리 인상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2.75%까지 올렸어요. 그랬거든요. 요번에 파월 의장이 요번에 금리 올려서 얼마까지 올린다 그랬죠?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올해 세 차례 올린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얼마냐면 0.75에서 1%예요. 내년에 세 차례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 올리면 맥시멈 1.75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2에서 2.2%가 목표치예요. 그런데 요번에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는데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금리가 5%에 있다가 2.7%에 있다가 이제 1%뿐이 안 될까요? 왜 저금리에 계속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은행에 넣고 이자 많이 금리만 받으셨죠. 가지고도 엄청 이자만 높았잖아요. 가지고도 다 살았죠.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성장이 멈춘다. 예, 경기 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 성장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장 자체가 저성장이 우리가 팬데믹 전에는 뭐였어요? 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였잖아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거고 팬데믹 때문에 공급단 때문에 물가가 발생이 된 거고 올라간 거고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팬데믹 때문에 이제 고성장이 될까요? 그래서 고금리가 될까요? 이제 팬데믹이 정상화되면은 예전처럼 다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는 성장이 그만큼 고성장을 못한다는 얘기고 네. 성장이 고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고성장을 해야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들 있잖아요. 얘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자, 오늘 경제 주식 끝났어요? 전반적인 얘기에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아, 담아야 할 뭐 섹터, 있는데. 버려야 할 섹터까지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박 부장님한테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던 왜냐면 느낌이었는데 지금 저항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요. 지금 박 부장님이 얘기한 거 검색했더니 다 올랐다. 안 오른 것 좀 얘기해달라고 지금 저항에 아니 이거는 부딪혔거든요. 지금 박 부장님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구체적인 얘기를 그때 또 네. 나눠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지금 안 시간 오는 때문에 걸로 어쩔 수가 부탁드립니다. 없네요. 자,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하는 경주마 함께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